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66% 상승하면서 2,75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0.72%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947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136억 원, 외국인은 232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만이 소폭의 물량 좀 덜어냈습니다. 26억 원 매물 출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또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936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149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역시 577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월요일 1부는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저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주호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상승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주와 비슷하게 약간 소외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3월 중순 이후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가는 종목들만 가고 왜 도대체 1월부터 3월까지 물렸던 내 종목은 안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그 가는 녀석들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도 지수 계속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오후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상승세 나왔으나 여전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파란색 계좌를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나서 잘 갔죠. 그리고 오늘도 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또 이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께서 매일 꾸준하게 또 수익률 내주고 계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 톡방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수익률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보시고 또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렸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주호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의 습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굉장히 또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 엔솔까지 또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아까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한 줄평 2차 전지 습격은 말 그대로 지금 3월 15일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상승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4월 달이 실적 시즌인데 그와 더불어 지금 2022년 실적에도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나와주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수요가 폭증하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이 정말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도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도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그 코스모 화학이라는 음. 종목이 이제 많이는 못 갔는데 네. 약수익권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계속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음.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2,900이나 3,000까지 간다고 하면 네. 끌어올릴 원동력이 되는 섹터들은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네.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매크로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공급난 이슈도 있는데 사실 수요를 그만큼 받쳐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공급은 부족해서 수요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도체 랠리가 언젠가 올 거예요. 올 건데 지금 그에 이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게 이제 2차 전지. 그래서 리오프닝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 이번 주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네. 이제 내일 그 PMI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네. 이제 3월 달에 연준에서 25bp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bp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네. 1월, 2월에 그렇게 주구장창 빼던 그 맞아요. 이유가 바로 50bp 빅스텝이었는데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아서 3월에 25bp 베이비 스텝 갔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3월 중순부터 아니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좀 세게 가도 경기가 살아나니까 괜찮을 거다.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또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은 50bp도 되겠네? 이런 건데 한편으로는 또 경기 침체 우려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면 뭐 채권 금리 2년 10년 이거 역전된다 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5월 달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의사록 공개에서 만약에 50bp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 받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고 만약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미 변곡점을 지나서 네.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까지는 상승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역대 미국 4월장은 항상 좋았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도 2차 전지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좀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세요. 2차 전지 그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동판, 네. 분리막 관련 그런 네 가지 섹터들이 계속 순환에 돌고 있거든요. 지금 원전이랑 정책 관련주 순환에 돌듯이 2차 전지도 누가 좀 셌다가 약했다가 셌다 약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리오프닝 주들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히 화장품, 그렇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역시나 오늘 아침에 원전주들이 또 꿈틀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뭐 국무총리 관련해서 원전 꿈틀했는데 이쪽은 또 계속 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번 주에 2차 전지, 리오프닝, 원전 그 외에 뭐 정책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네. 좀 보시면 네. 좋은 시장 흐름 잘 잡으시면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의 봄날은 언제 올 그러게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건데
지금 좀 조정이 더 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7만 원 깨지고 나서 네.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네. 가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근데 음. 봄날은 저는 오실 거라고 봐요? 늦봄? 늦봄. 올 봄에는 안 올 수도 있고 언제 오나? 하반기 정도 하반기에, 돼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저는 올 것이라고 봤는데 뭐 미국 쪽 반도체도 막 한번 빠질 때 너무 세게 눌리고 이러고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 미국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랑 전기차들만 조금 세고 나머지 그쵸?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강한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미국, 유럽이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요,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 매출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대장주 몇 개 들고 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LNF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15일에 주가가 16만 5천 원이었어요. 첫 저가가. 네. 근데 지금 이게 어, 지난주 건데 네. 3월 31일 1일 기준으로 22만 7천 원이었거든요. 맞아요. 잘 갔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주봉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지금 지난주 흐름이 이랬어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방송에서 네. 2차 전지 얘기하고 나서 맞아요. 이렇게 바로 됐다. 올라와가지고. 좀 그렇게 좀 네. 자랑하고 싶은데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좀 시장을 읽는 그쵸. 거는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를 또 뽑아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셀업체 얘기하면서 네. 2차 전지 소재는 크게 4개가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맞아요. 분리막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셀업체는 삼성 SDI, LG화학인데 뭐 엔솔이죠. 그쵸.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고요. 양극재는 LNF,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전해질은 첨보동화기업, 뭐 분리막은 일진머테리얼즈, SKC 이 정도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장주는 이 정도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차트 잠깐 보면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2,500선을 지금 오늘 사실 지난주에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돌파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뚫고 간다면은 저는 이미 변곡점을 지나서 제가 봤을 때 상승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지수가 사실은 지수만 보면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엔 이 상승을 이끌어준 것들이 2차 전지랑 리오프닝이었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950선을 좀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주라던가 뭐 당연히 이쪽에도 뭐 있어요. 근데 특히 리오프닝 쪽이 좀 많이 끌어올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관련 코스닥은 정말 그 전고점 돌파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 나와주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이제 950선 돌파 후 네. 안착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시황은 이렇게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번 주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 다음에 또 바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시황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리 또 전문가께서 종목을 보시고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좀 확인을 하시고 수익률까지 또 더불어서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이슈가 있었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스맥스 올라와 있네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맥스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1.03% 상승을 했고요. 87,7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맥스 우리 리오프닝 또 관련주로 화장품주들의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노란 톡방에 이미 네. 수익 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목요일 날 매수하고 금요일 날 올랐고 오늘은 뭐 약간 상승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거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네. 가장 처음에 주목받을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지금 피부 미용 이쪽 의료기기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이랑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클래시스 같은 종목.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장난 신고가 아니죠. 경신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아마 벗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쵸. 왜냐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일상으로 가자라는 카드를 그쵸. 꺼낼 거거든요. 네. 왜? 미국이랑 유럽이 먼저 했고 맞아, 이미 벗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코스맥스를 가져왔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재무가 너무 좋은데 그에 비해서 코로나 때 그런 부분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 대비해서 싸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움직임이 순매수세 강하게 지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네. 지금 일단 재무상으로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적도 괜찮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14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뭐 반토막 찍고 다시 반등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쭉쭉쭉 팔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인즉슨 그렇다 하면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마스크 해제가 언급이 된다 그쵸. 하면 그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뭐지? 영업시간 철폐하고 이런 것들 다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기대감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화장품주 관심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약수익권이긴 한데 네. 만약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잡아줄 거냐 당연히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뭐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리오프닝주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아직 갈 종목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제가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에도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 보고요. 뭐 지금 가격에 내일 만약에 시가로 들어가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건 진짜 한번 그 좀 영혼을 부어서 도전해볼 만한 그래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첫 번째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포닝 또 관련주로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로 또 꼽히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서 톡방 내에서도 또 공개를 또 매수 타점이나 그런 걸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 올라와 있네요. 이 역시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71% 상승을 했고요. 전 거래 대비 1,500원가량 오르면서 89,0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만 원 선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나투어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이 종목 가져나온 이유는 네. 여행주 요즘에 관심 가지고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여행주는 좀 약간 3분기, 4분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여행주가 지금 대부분 다 적자였어요. 그쵸. 적자였고 사실 올해도 2022년에도 사실 이거를 흑자로 전환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쵸. 심각하게 적자였는데 이제 만약에 적자 폭을 좀 올해 감소를 시키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컨센서스상 그러면 이제 2023년, 2024년은 이제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해서 쭉쭉쭉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나오면 이제 그때쯤 한번 힘을 내서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행주들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세를 줬다가 빠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규제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여행을 가시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동안 많이 까먹은 게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물론 적자 폭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적자는 적자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이 평가가 되게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나올 수 있겠으나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약간 길게 가져가실 거면 네. 지금 이 상승세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 이제 만약에 뭐 리오프닝 시대가 오면 이제 여행주가 가겠지 이러고서 그쵸? 지금 매수하시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 뭐 예상치 하회 막 이렇게 버리면은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여행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유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연히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못 참고서 그쵸, 뭐 들어가. 이렇게 막 네.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자식 물려줄 거다 그리고 오래 가져가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네. 오랫동안 계속 빠지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실 건 단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여행주들은 당연히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좀 여행주보다는 좀 다른 종목,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또 오늘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 중에 하나였는데 또 전략에 대해서 또 짜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또 판단에 맡겨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진 올라와 있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또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 동의 소식에 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83% 상승을 했고요. 11,1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관님? 원전 테마도 관련으로 네, 묶여 있는데. 원전은 뭐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을 골라온 이유는 하나예요. 저 노란톡방에 이미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맥스랑 우지는 사실 노란톡방에 있는 종목인데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하나투어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주는 저는 좀 더 이따가 하는 게 좋겠어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우진을 가져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 신고리 5, 6호기 모멘텀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두산중공업이 원전 건설을 하는데 이 우진이 거기랑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 진행 중이고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잔금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겠죠. 받겠죠. 뭐 아니면 추가 원전에 대한 뭐 계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모멘텀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 중에 아직 덜 올랐어요. 지금 오늘 한신기계가 10,000원 터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신기계가 맞아요. 정말 한신기계. 단기간에 계속 올랐잖아요. 예, 엄청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엄청 순환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막 16% 가는데 누구는 1% 가고 막 맞아요. 이런 게 있다가 제가 한전산업 제가 2번 수익 냈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이 딱 그런 종목이었어요. 안 가는 척 하다가 한 번에 빡.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진 같은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분이 그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 하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네. 그쪽 이제 그런 경제통 예, 그런 분들 이제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윤석열 당선인이랑도 부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뭐 꼭 우진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원전은 꼭 그 지금 포트에 하나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나는 우진 말고 뭐 다른 종목 나는 관심이 있는데 네. 이러시면은 제가 또 뭐 우진만 수익 그쵸? 내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수익 낸 게 두산중공업도 있고 뭐 한전산업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이걸 수익을 내면 또 완전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많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많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네. 이거잖아요. 왜 내가 사면은 빠지고 그러니까요. 남이 산 설명을 거는 하고. 왜 상한가가 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게 뭐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해요. 그만큼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그 쌍용차 인수 이제 에디슨 EV는 네. 거래 정지됐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들 이제 속속 등장하고 네, 있죠. 계속 근데 가잖아요. 그 관련주들 지금 잘못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미래를 봅니다.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좀 수익이 덜 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네.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맨날 호가창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방송 시청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사정이 뭐 아침에 회의한다고 그렇죠.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예, 직장인분들도 네. 많으시고 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맨날 호가창 보면서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좀 미리 매수해갖고 수익 나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챙겨 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정책 관련주 원전인데 순환매 한번 돌아올 때 됐다. 그리고 시세가 아침에도 오늘 꿈틀했다가 또 빠졌는데 한번 원전은 딱 말씀드릴게요. 한번 시세 줄 때 최소 1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서 좀 잘 관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사신 분들이야 손실 날 수 있겠죠.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그렇게 평단가 잘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한번 시세 줄 때 나올 기회 생기니까 좀 맨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시면 제가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지는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지금. 그리고 뭐 노란톡방에서도 대응해드린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진은 또 이미 톡방 내에서도 신호가 나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좀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톡방에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이주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또 선점을 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톡방 내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또 필살기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필살기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저희 이제 톡방 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좀 톡방에 유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무님. 네, 어떤 게 우선은 있었을까요? 2월 달에 제가 54% 정도 수익 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달에 75%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29.56%인데 네. 일단 종목 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개수가 13개였고 그다음에 3월 달에 24개 했는데 뭐 손절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다 빼고 저렇게 수익 난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3월 달에 종목을 계속 바꾼 이유는 그 개별 장세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올랐다가 빼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제가 네. 계속 종목을 바꿨어요. 노란톡방에도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그렇죠.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챙긴 건 맞습니다. 수익률을 더 챙겼지만 제가 이제 종목을 계속 짧게 바꾼 이유는 가는 녀석들만 가는 이런 장세에서 만약에 계속 질질 끌고 가 버리면 네. 수익을 좀 챙겼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계속 종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쨌든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하락장보다는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가 2월 달에 진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54%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 네. 그게 이제 이게 다 뭐 단타로 하기보다는 좀 미리 매수해서 이슈 나왔을 때 수익 딱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추구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종목 엄청 많았어요. 수익 낸 거. 특히 이제 3월 달에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산업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 예, 크게 두 번 네. 수익 냈고 뭐 제시스 메디카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운데 제가 뭐 7,000원대 매수해서 막 지금 뭐 날라다녀요. 막 그 정도로 제가 좀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결국엔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여기 또 네. 들어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 한국 배터리가 셀 3사들이 미국 투자 본격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보통 다 수출로 그쵸.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좀 늦잖아요. 그렇죠. 늦다 보니까 뭐 물론 현대차나 이렇게 분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요 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인데 침투율이 원래 4%였어요. 2020년에. 네. 지금 올해가 8%,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거로 인한 침투율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기차 내연기관 버리고 이제 전기차로 우린 갈 거야 되는 열망이 선진국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정책이 미국이랑 유럽 정책 중에 탄소 중립, 그렇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맞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키로수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내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외국은 키로수 대비 세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연기관차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km 탄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이 또 따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네. 자동차세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뭐 맞아요. 범칙금은 있는데 휘발유 차들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나는 10만 킬로 타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이 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법안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도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세금 덜 내고 싶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완성차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쪽은 수요가 늘어날 거고 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어디죠? 중국이랑 한국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투자를 시작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랑 이런 물론 미국의 전기차 이런 배터리 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우린 시장 점유 자체가 이미 중국과 그쵸. 한국이 엄청나게 거의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가를 판가에다가 이전할 수 있는 게 이쪽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네. 전기차 수요가 높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배터리를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야 우리 예를 들어서 LG 엔솔에서 야 우리가 원자재 값이 올라서 야 우리 좀 원가 올려야겠는데 판매가 올려야겠는데 그러면 안 쓸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은 소재주들이 이제 이 원가를 그러니까 원자재 값을 판가에 부과시켜서 값을 그럴 올려버리는 수밖에. 거예요. 네. 근데 셀업체에서는 이거를 야 니네 원가 왜 올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그쵸. 원가가 비싼데 그럼 어떡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판가에다 이전할 수 있어서 지금 소재주들이 그렇게 센 거예요. 네. 특히 LNF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주가가 센 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자 지금 셀 업체들도 SDI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엔솔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네, 모습 슬슬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 다 좋은데 근데 왜 소재주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셀 업체들은 당연히 뭐 잘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그 우리 반도체도 국산화에
대한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전지 만드는 셋업체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국산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거를 가져와서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소재주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쪽이 커가 나갈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소재주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전해질이나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어떤 국산화의 그런 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투자를 하듯이 네. 그럼 우리나라도 셀업체 선두주자인 LG엔솔이라던가 삼성 SDI에서 어딘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기술을 그렇겠죠. 갖고 있으면. 네. 그럼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재주들은 당연히 주목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를 주목하셔야 되고 2022년 소재주?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아니 수요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 그 진단 키트주 왜 그렇게 올랐어요 주가? 실적 어마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근데 지금 주가 어떻게 됐죠? 조정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2차 전지가 어느 시점에 와 있겠습니까? 수요가 폭발하기 그 바로 이제 전 막, 단계인 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수익 냈던 거 잠깐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지난주에 이제 여기 급락 나왔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74,300원. 네. 여기까지 올랐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낙주 매매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MI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저점에서 당일 매수했다가 좀 미리 이거는 네.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매도했거든요. 그렇군요. 짧게 수익 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단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다고 단타도 하셔서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좀 가끔씩 해요. 근데 자주는 안 하고요. 네. 가끔씩 하는데 이거 저도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손절 라인 딱 제시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3월 30일 날 딱 매수해놓고 금요일 날 매도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매수해놓고 시세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포트 관리를 하고 회전율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바로 히든 종목까지 네, 이어갈게요. 오늘도 히든 종목을 네, 2개 또 두 개 준비해왔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인데 네. 뭐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리오프닝 네,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리오프닝 많죠. 네, 많죠. 네. 네, 지금 딱 적었어요. 콘택트 렌즈 제조 판매 기업. 이거 아실 수도 있어요. 콘택트 렌즈가 왜 리오프닝이죠? 그러니까 왜 리오프닝이에요? 왜일까요? 여성분 마스크 이제 벗으니까. 마스크도 벗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꾸미기 마스크를 시작하니까. 벗게 되면은 화장을 좀 그렇죠. 더 평소보다 많이 하실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죠. 마스크 끼면 눈 화장만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기 이 업체가 그 콘택트 렌즈 중에 그 네. 왜 눈 색깔 서클 렌즈 이런 네 거? 여기가 그것도 컬러 렌즈. 해요. 컬러 렌즈. 그러면 이제 옷도 이쁜 거 사실 거고 마스크도 렌즈도. 벗고 이제 피부 관리도 받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렌즈도 같이 그렇죠. 하나하나씩. 예, 하나하나씩 좀 구매 소비가 늘어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리오프닝주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리오프닝주가 맞아요. 왜냐면 콘택트 렌즈라는 게 어쨌든 그런 미용에 대한 그쵸? 물론 이제 시력 때문에 착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용 쪽으로 더 많이 맞아요. 저도 매출이 지금 컬러 난다고 렌즈 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여자분들 여성분들 많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막 그게 화장품이랑 이런 그런 의료기기처럼 막 되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쪽도 수급이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저는 이제 네. 항상 뭐 앵커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 매수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남들, 실적이 또 예. 탄탄하고 네, 이런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제 거래량 없는 거 사요. 거래량 없는 거 사실. 네. 왜냐면 아니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을 때 사는 것도 아, 좋아요. 그쵸. 근데 그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식을 약간 좀 이렇게 합니다. 남들 관심 없을 때 사요. 그러고 나서 뭔가 뉴스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 가는. 오르구나. 코스맥스가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의 그 콘택트 렌즈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다 아시겠네요. 네,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요거는 힌트를 좀 음. 많이 드렸고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노란톡방에 지금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쨌든 톡방에서 아직 신호는 안 간 종목이죠? 아 이거 나갔어요. 아, 이거 나갔어요. 이미? 나갔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서 아. 내일 오시면 매수하실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한 5% 올랐다가 밑꼬리다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노란톡방에 브리핑을 음. 리오프닝 주들 오늘 만약에 아까 리오프닝이 다 그랬거든요. 네. 아침에 시세 주다가 다 뺐어요. 밑꼬리 맞아요, 달고. 맞아요. 그때 매수한 사람 지금 아, 손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이제 리오프닝이 앞으로 계속 좀 왜냐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뺐다가 오히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나오는 타이밍인데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출 쪽으로도 많이 좀 수익성을 내려고 해서 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봤을 때 리오프닝 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두 번째로. 왔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아, 두 번째가 네. 2차 전지 네, 히든 2차 전지인데요. 종목이군요. 2차 전지 아까 제가 양극재, 음극재, 네. 뭐가 전해질, 있었죠? 분리막 이렇게 4개 말씀드렸는데 여긴 전해질 전해질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약간 안 좋았어요. 2021년에 그래요?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지금 2022년에 턴어라운드 할 거로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오. 온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요. 네. 엔솔에 직접 납품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 이게 그리고 대박인데? 이게 얘네가 뭐 하냐면 보통 네. 이제 리튬 이온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충전했다가 네. 또 소비했다가 다시 충전되고 이런 식으로 전지가 그렇게 계속 재사용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물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업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말하면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 히든 종목 중에 지금 수익 안 난 종목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사마네트웍스도 그랬고, 근데 걔는 좀 길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걔 5,000원 넘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신성통상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개 여러 개 있습니다. 다 맞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지금 2주 연속 자꾸 2차 전지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게 어마무시해요. 주식이라는 게 좀 약간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랑 NFT 같은 경우는 네. 걔네들이 주가가 그렇게 10배 이상 갔던 이유가 생전 안 해보던 사업을 한다는 기대감이었어요. 네. 왜냐면 위메이드를 예로 들면 네. 위메이드가 주가가 11배, 12배 올랐던 오. 이유는 그 코인을 활용을 한 네, P2E. 맞아요. 그러니까 P2E 게임을 만들어서 네. 게임하는 유저들이 그 게임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가지고 코인으로 교환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 맞아요. 그런 신개념적인 발상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간 거거든요. 물론 위메이드 실적이 좋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NFT 메타버스가 날아다녔던 이유는 그 남들이 안 하는 여태껏 우리가 없었던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근데 메타버스 NFT는 사실은 어떤 수요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겠죠. 누가 이 사업을 뭐 원해? 그쵸, 이런 게 그쵸. 아니라 네. 그냥 그 신규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좀 다른 이유는 저는 뭐 이게 뭐 10배 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 LNF랑 에코프로비엠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었어요. 지금 조정이 나왔죠. 그렇다 하면 다시 갈 수 있다. 왜? 수요가 폭증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0배 실적이 아닌 그냥 기대감으로 10배 올랐던 거는 에디슨 EV 보세요. 맞아요. M&A로 올랐던 거는 그만큼 또 빠져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주들 보세요. 한번 올랐다가 그냥 신나게 다 빼버리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받쳐져서 실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네. 좀 다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와요. 그렇다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반도체를 뛰어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우리가 뭐 반도체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도체도 랠리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랠리가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반도체 기업들도 보통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4배, 5배 갔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적.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럼 사업성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렇게 갔고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이 그때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닫고 2차 전지도 이제 우리가 사실을 보면은 이게 약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받쳐준다? 네. 이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그렇겠네요.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네. 2021년과 2016년까지의 그 코스피 박스권 장세에서 올랐던 거는 다 현대차, 맞아요. 뭐 경기민 지금 대형주들 있죠. 네. 그때 다 올랐어요. 그 말인즉슨 그때 실적이 좋았고 네. 앞으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 2011년 그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나 이런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었어요. 돈을 벌어줄 그때만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1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전기차나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구상은 있었으나 실제로 숫자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자동차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를 그렇게 올렸던 거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랐던 것도 그런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에 PCB 기판들이 올랐었던 이유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랐던 거예요. 코리아 서킷도 16,000원 구간에서 맞아요.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 2배 올랐던 이유가 하락장임에도 2배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PCB 기판의 수요. 대덕전자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이노텍도 결국에는 그 전장에 대한 부분, 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아이폰, 애플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강한 상승을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4월뿐만이 아니라 올해 2022년에 저는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좀 짧게 보더라도 일단 실적 시즌에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실적 장세에서 버티고 좀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이게 하락장보다 더 어려운 게 실적 장세인 게 아니 막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그랬을 때 주가 하락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슈랑도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실적이 좋은데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왜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 포인트를 네.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네. 혼자서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저와 함께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네. 해보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은 바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